자, 오늘은 폴리곤부터 시작할 겁니다. 폴리곤, 정다각형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근데 앞에 폴리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 곤, 즉 다각형, 각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폴리곤은 정다각형이 돼 폴리라인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CAD에서 폴리곤을 그리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총 3가지예요. 하나는 원에 내접하는 정다각형, 또 다른 하나는 원에 외접하는 정다각형, 마지막 하나는 한 변의 길이가 n, 그러니까 아니 얼마인 50인, 우리가 첫 시간에 했었죠? 첫 시간인가요? 둘째 시간에 했었죠?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오각형, 정육각형, 이거 그려봤었죠? 네, 한 변의 길이가 n인 정다각형,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서클 먼저 원을 그려봅시다. 반지름 50. 다시 마우스가 왜 이래? 자, 서클 반지름 50짜리 하나, 다시 서클 반지름 50짜리 둘. 반지름 50짜리인 원을 2개를 그렸습니다. 하나는 내접하는 정다각형, 하나는 외접하는 정다각형을 그릴 겁니다. 육각형을 그려볼 겁니다. 외접하는 육각형, 내접하는 육각형. 자, 폴리곤이라는 명령을 실행했더니 CAD가 물어보네요. 엔터 넘버 오브 사이드, 즉 모서리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모서리의 개수 6개 쓰고 엔터. 그 다음 센터 오브 폴리곤, 원의 중심점이 어디입니까? 당연히 오스냅을 써야 되겠죠. 근데 옵션을 가만히 보니까 엣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폴리곤 그리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2가지, 원에 내접하고 원에 외접하고, 그 다음에 모서리의 길이를 알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접할 때도 원의 중심점을, 외접할 때도 원의 중심점을 입력해야 됩니다. 자, 센터, 오스냅 센터를 써보죠. 자, 그랬더니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인시크리브드 인 서클, 서큐시크리브드 어바웃 서클. 생전 처음 보는 단어입니다. 저도 오토캐드를 쓰고서야 이제 들어본 단어. 시크리브드라는 단어가 접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인시크리브드잖아요. 앞에 인이라는 접두사가 붙었습니다. 안쪽으로 접하다, 즉 내접이라는 뜻이 됩니다. 원래 영어 인이란 뜻이 무슨 뜻이에요?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인시크리브드, 내접하는 인, 서클, 원 안에 내접하는, 이런 뜻이 돼버립니다. 즉 내접한, 원에 내접하는 정다각형이란 뜻이고, 서큐시크리브드 어바웃 서클, 서큐시크리브드는 외접이란 뜻입니다. 어바웃 서클, 원에 외접하는 이란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단어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인이라는 단어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인,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즉 내접이란 뜻이 되는 거죠. 자, 인시크리브드, 그 다음에 반지름, 네, 50. 자, 내접하는 거 맞습니까? 볼트 머리가 이렇게 생겼죠. 다시 보겠습니다. 6개입니다. 원의 중심점, 센터입니다. 이번엔 서큐시크리브드, 외접합니다. 반지름 50 엔터. 그러면 볼트 머리가 만들어지죠. 자, 2가지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육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폴리곤, 육각형, 그 다음에 엣지로 들어갑니다. 모서리를 하나 그려야 돼요. 모서리를 하나 그리면 나머진 CAD가 알아서 계산합니다. 엣지, 그랬더니 first end point of 엣지, 모서리의 첫 번째 끝점. 근데 여기는 무조건 찍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모서리를 찍고 나면, 마우스를 클릭하고 나면 세컨 엔드 포인트 엣지, 모서리의 2번째 끝점을 물어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좌표를 쓰는 거예요. 이럴 때. 자, 골뱅이 50만큼 0도.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육각형.
자, 이해되시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폴리곤, 엔터, 엣지, 엔터, 모서리 찍었습니다. 아, 나는 좌표가 기억이 안 나. 이런. 우리가 열심히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커서의 방향을 맞춰놓고 50, 엔터. 커서의 방향으로 50만큼 선을 그려주세요. 내가 시작한 첫 번째 점에서 커서의 방향으로 50만큼 그려주세요. 이 방법도 있었단 말이죠. 그죠? 저도 이 방법 써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선행해야 되는 조건. 네, 폴라 트래킹을 체크해 놓으셔야죠. 극좌표 추적기를 바로 얘를 체크해 놓으셔야 내가 원하는 각도 딱 맞춰서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한번 해보시죠. 폴리곤, 요거. 삼각형, 엣지, 처음 거만 하나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폴리곤, 사각형, 엣지, 끝점에서 끝점으로. 폴리곤, 오각형, 엣지, 끝점에서 끝점으로. 폴리곤, 육각형, 엣지, 폴리곤, 칠각형 그때 안 했죠? 그러니까 팔각형, 엣지,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폴리곤, 구각형, 엣지, 끝점에서 끝점으로. 폴리곤, 십각형, 엣지. 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었던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아주 예전에 경험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업 첫 시간에 거의 첫머리에 정다각형 그리는 걸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1년짜리였어요. CAD, 그 다음에 이제 3D 스튜디오, 그러니까 맥스도 3D 맥스라는 프로그램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포토샵도 했었고, 어쨌든 그런 과정을 한 1년을 공부하는 그때였는데, 오늘 보니까 포트폴리오 준비하는 학생이 이 육각형을 그리고 있는데 상대각좌표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뭐해? 이거 왜 이렇게 그려? 그랬더니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폴리곤 있잖아 그랬더니 아 맞다, 폴리곤 있었지. 그러고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폴리곤 안 썼냐 그랬더니 그때 임팩트가 너무 커가지고 폴리곤을 나중에 배웠는데 쓸 생각이 안 나더래요. 이제는 쉬운 거 쓰셔야 돼요. 명령어를 기억하시고 쉬운 거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도넛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넛, 스플라인, 엘립스, 아크 이렇게 가도록 하죠. 도넛은 이런 겁니다. 원래 CAD 명령어 중에 트레이스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굵기가 있는 선을 그릴 때 썼던 명령어가 트레이스입니다. 추적하다는 뜻이죠. 선을 추적하는 명령어입니다. 근데 안 쓰는 이유가 P라인을 써서 그래요. 폴리라인을 쓰면 선의 폭이 존재합니다. 어저께 렉탱글 해봤었죠. 자, P라인 제가 보여드릴게요. P라인 시작점 지정하고 위드 10mm짜리 굵은 선 그려지나요? 자, 굵은 선 그려졌나요? 네, 이렇게 선에 굵은 선을 그릴 때 원도 굵은 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도넛이에요. 원도 이렇게 굵은 선으로 이렇게 그려질 수 있잖아요. 그게 도넛이에요, 사실은. 자, 보세요. 도넛. 더니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오브 도넛. 도넛의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안쪽 지름. 도넛은 원이 이렇게 두 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도넛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안쪽 원의 지름. 자, 안쪽 원의 지름 50 엔터. 그랬더니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오브 도넛. 도넛의 바깥쪽 지름. 네. 100으로 하죠. 그려지나요? 근데 도장 찍듯이 꾹꾹 누르시면 돼요. 다 그렸으면 엔터. 한번 해보시죠. 도넛. 이번엔 그냥 쭉 봅니다. 인사이드 다이아메터를 제가 100으로 줬습니다. 엔터.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를 50으로 줄 겁니다. 인사이드 다이아메터하고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가 뒤바뀌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 괜찮아요. CAD가 알아서 조절합니다.
인사이드하고 아웃사이드가 바뀌어도 그건 CAD가 조절해요. 자, 다시 봅시다. 인사이드 다이아메타 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타 50. 인사이드가 0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점으로 찍힙니다. 자, 인사이드 다이아메타 10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타 100. 값이 똑같네요. 그럼 1으로 찍힙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스플라인입니다. 스플라인은 곡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나중에 폴리라인으로도 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스플라인도 곡선을 그릴 때 쓰는 명령어예요. 스케치라는 명령어 하나 더 있어요. 오토캐드가 곡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들인데 주로 등고선 같은 걸 표현할 때 씁니다. 자, 스플라인. 그러면 캐드가 물어봐요. 퍼스트 포인트.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점, 넥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어떻게 되나요? 곡선으로 그려지는 거 맞나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클로즈. 그러면 네, 캐드가 맛이 갔네요. 네, 이렇게 닫힙니다. 한번 해보시죠. 스플라인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자, 잘 보세요. 라인.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50짜리 하나, 다시 50짜리 둘, 그 다음 50, 그 다음 또 50, 그 다음 카피, 어레이 4개, 다시 카피. 이 선들을 따라서 스플라인을 그릴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스플라인, 이거 왜 스펠링이? 자, 메소드를 보시면 피트 커브와 CV 커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소드가 방법이란 뜻이에요. 메소드는 방법인데 스플라인을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트 커브와 CV 커브 두 가지입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피트 커브는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입니다. 정점을 통과하면서 그 곡선 반경을 계산해내는 방식이 피트 커브고 CV 커브는 뭐냐면 접점과 점을 클릭하면 변이 나오죠. 그 변의 접선 방향으로 그려지는 걸 CV 커브라고 합니다. 접선 방향이에요. 자, 피트 커브로 먼저 하나 해보죠. 피트 커브로 그렸으니 당연히 이렇게 곡선을, 그러니까 점을 통과하는 곡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위에 건 피트 커브입니다. 아래 거 메소드를 통해서 CV 커브로 바꿔보죠. CV 커브는 접선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선으로 통과하는 곡선입니다. 이렇게 접선을 통과하는 곡선과 점을 통과하는 곡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한번 해보시죠. 자, 엘립스입니다. 타원을 그릴 거예요. 타원은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먼저 타원을 그리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할 건데요. 자,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서클 반지름 50짜리 하나, 서클 반지름 30짜리 하나. 자, 트림으로 반쪽을 지웠고요. 다시 트림으로 한쪽을 지웠습니다. 이렇게요. 됐나요? 하나는 길이가 100이고 하나는 길이가 60입니다. 자, 타원이라는 것은 동그란 원을 한쪽으로 찌그러뜨려 놓은 걸 타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긴 쪽을 장축, 짧은 쪽은 단축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CAD는 장축, 단축의 개념이 없어요. 그건 우리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길장자, 그러니까 축이 긴 거, 축이 짧은 거 이렇게 얘기하지만 CAD는 그냥 축입니다. 둘 다. 그냥 첫 번째 축, 두 번째 축 이렇게 얘기해요. 엘립스 그러면 엑시스 엔드 포인트 오브 엘립스. 타원의 엑시스 엔드 포인트, 축의 끝점. 네, 축의 끝점 지정했습니다. 끝점으로. 그랬더니
other endpoint, 다른 끝점, of axis, 축의 또 다른 끝점을 지정해 달랍니다. 자, 클릭. 그랬더니 distance to other axis, distance, 다른 to other, distance가 떨어져 있는 이죠. 떨어져 있는 다른 축, 그러니까 수직으로 떨어져 있는 또 다른 축의 끝점. 타원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쉬워요? 한번 해보시죠. 엘립스 보시면 여기 센터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중심점이란 뜻이에요. 센터를 누르면 센터 오브 엘립스, 즉 타원의 중심점을 물어봅니다. 타원의 중심점을 클릭해주면 다시 물어봐요. 엔드포인트 오브 엑시스, 축의 끝점. 그랬더니 distance to other axis, 떨어져 있는 또 다른 축의 끝점. 클릭하면 그려지죠. 그러니까 타원을 그리는 방식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끝점, 그 다음 끝점. 다른 하나는 중심점, 끝점, 끝점. 이렇게 두 가지 방식입니다. 이 방식도 한번 그려보시죠. 자, 다시 화면을 보세요. 자, 엘립스, 아니, X라인, 그 다음 서클, 반지름 20. 다시 X라인, 아니, 옵셋 20. 라인, 옵셋, 얼마가 좋을까? 200. 자, 챔퍼. 챔퍼 어저께 공부했죠? 못 깎기, 모서리 깎아내기. 디스턴스 2mm. 라인, 끝점에서 끝점으로. 끝점에서 끝점으로. 자, 지금 보고 계신 얘가 바로 봉입니다. 봉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버스 손잡이 긴 봉 있죠. 근데 그 봉이에요. 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봉 그릴 때 이렇게 그려요. 특히 모서리는 반드시 챔퍼링을 해주셔야 돼요. 챔퍼링이든 필렛이든 둘 중에 하나는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안 다치겠죠?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제가 X라인으로 이렇게 120도 방향으로, 아니 이 방향으로 이렇게 싹 잘랐습니다. 자, 얘는 앞에서 본 모양이라면 얘는 옆에서 본 모양이 되겠죠. 그죠? 그럼 위에서 본 모양은 어떤 모양이 될까요? 원이기 때문에 얘랑 똑같은 모양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위에서 본 모양을 하나 더 그려보죠. 자, 라인, 이거요 45도 방향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그냥은 안 되고 45도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교차되는 지점 있죠? 여기가 이렇게 쫓아갑니다. 자, 옵셋 20, 라인 여기죠. 다시 라인,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챔퍼, 그 다음 라인.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는 앞에서 본 거, 하나는 오른쪽에서 본 거, 하나는 위에서 본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보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정투상이라고 해요. 다음 시간에 정투상 할 겁니다.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정투상 과제물, 그러니까 정투상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그리고 정투상 과제물은 이렇게 합니다 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이 올라가는 거죠. 여지껏은 CAD를,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 그러니까 도면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정투상은 비로소 설계를 하는 눈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 눈, 혹은 설계적인 생각, 설계를 할 수 있는 생각이 좀 필요한 거죠.
네, 바로 그걸 할 건데, 자, 제가 여기를 이렇게 잘랐습니다. X라인 이렇게 45도 말고 45도 말고 이렇게 150도 방향으로 잘랐습니다. 여기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보일까요? 네, 타원이에요. 왜요? 우리가 지금 타원 공부하고 있죠? 그 타원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타원으로 나와요. 근데 이거 뭐 생각하시냐면 딱 좋냐면 떡국떡이요. 가래떡 있죠? 가래떡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썰잖아요. 어슷썰기 한다 그러죠? 네, 맞아요. 그게 타원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실생활에 가장 타원을 쉽게 볼 수 있는 건 바로 떡국떡이에요. 얘가 가래떡이에요. 얘를 자른다고 보시죠. 그 자르고 나면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상한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게 타원이에요. 자, 보세요. 타원을 그릴 때, 자, 여기가, 자, 여기가 사실은 원이잖아요. 이게 원입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쳐다보면 원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이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이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이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요. 이만큼이에요. 즉 원의 쿼드란트 포인트가 다 필요합니다. 타원을 그릴 때 원의 중심점과 타원의 중심점이 일치해야 합니다. 원의 중심과 타원의 중심이 일치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원의 쿼드란트와 타원의 쿼드란트를 다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원의 중심 여기죠. 그 다음 쿼드란트 여기죠. 맞습니까? 네. 여기가 쿼드란트 포인트들인 거예요. 여기가 타원의 중심점이 되는 거고, 타원을 찾아내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여기서 이렇게 끌고 갔죠. 이 원의 중심이잖아요. 이렇게 끌려간 겁니다. 쿼드란트와 다행히 이렇게 쿼드란트와 중심이 일치돼 버리죠. 자, 엘립스 끝점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타원으로, 네, 트림으로 잘라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아이고. 자, 이런 모습이요. 얘도 지워야 되고, 얘는 타원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CAT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 타원 그리는 게 하나밖에 안 나왔었어요. 근데 올해는 2개씩 나옵니다. 이 타원 그리는 게 2개씩 나와요. 그러니까 타원 그리는 방식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X라인 0도, 90도, 네, 120도, 서클, 반지름 50, 그 다음 트림으로 다 싹둑 잘랐습니다. 자, 이렇게요. 여기서부터 요만큼 아크를 그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여기 있는 내용 가져갈 겁니다. 아크는 점이 무조건 3개 들어가야 돼요. 점이 무조건 3개입니다. 자, 가만히 살펴보면 제일 위에가 3포인트입니다. 3점을 클릭하면 돼요. 자, 보실까요? 클릭하고 그럼 점 3개면 아크가 그려지네요. 이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맨 아래 continuous라는 아크가 있습니다. continuous는 시작점을 지정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점을 지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아크가 그려져요. 여기까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뭐가 문제냐?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문제예요. 자, 근데 그것도 다시 보죠.
자, 요만큼이죠. 그죠? 그 순서대로 점의 위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점, 스타트 포인트, 센터, 호의 중심점, 엔드, 호의 끝점. 자, 근데 보니까 첫 번째 점이 스타트로 시작하는데 아래 세 개 보니까 센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호를 그리는 첫 번째 점이 호의 시작점이냐, 호의 중심점이냐 이렇게 둘로 갈라져 있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 안 돼요. 왜냐하면 스타트, 센터, 엔드가 있죠? 다시 내려갑니다. 센터, 스타트, 엔드가 있네요. 뭐예요? 값은 똑같죠? 그런데 첫 번째 입력해야 될 점과 두 번째 입력해야 될 점이 서로 바뀌어 있는 것 뿐입니다. 센터, 스타트, 앵글, 스타트, 센터, 앵글, 센터, 스타트, 앵글. 똑같아요. 스타트, 센터, 랭슨, 센터, 스타트, 랭슨. 똑같네요. 즉, 첫 번째 항목 3개하고 마지막 3개 항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해. 자, 그럼 결국은 6가지만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스타트, 센터, 엔드, 스타트, 센터, 앵글, 스타트, 센터, 랭슨. 자, 랭슨이 뭐냐면 현의 길이입니다. 현의 길이.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크에는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 2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랭스는 현의 길이입니다. 그 다음 스타트 엔드 앵글, 스타트 엔드 다이렉션. 이 다이렉션, 뭐 디렉션이라고도 있고 다이렉션이라고도 있고 이건 접선 방향입니다. 접선 방향이에요. 그 다음 스타트 엔드 라디어스, 반지름이네요. 자, 어려운 거 없군요. 자, 보시죠. 스타트, 센터, 엔드입니다. 시작점, 중심점, 그러면 호의 끝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스타트, 센터, 앵글입니다.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에 각도 120도. 그럼 각도를 입력해줘야 되는 거죠. 120도라고. 자, 다시 또 보시죠. 자, 이번엔 스타트, 센터, 랭슨입니다. 자, 이 랭슨은 현의 길이입니다. 현. 우리가 원이나 아크, 호를 말할 때 2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현의 길이, 하나는 호의 길이. 자, 무슨 얘기냐면 호의 길이는 원둘레의 길이를 말합니다. 원의 둘레로 가는 길이를 호의 길이라고 합니다. 현의 길이는 호의 끝점에서 끝점으로 직선으로 가는 길이를 현의 길이라고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악기라는 거 존재해요. 그죠? 현이라는 건 줄이란 뜻입니다. 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현악기가 양쪽 끝에 이렇게 딱 매달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일직선으로 똑바로 가죠? 그래서 현을 튕기면 혹은 문지르면 울림통에서 소리가 나죠? 네, 바로 그 원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점에서 끝점으로 어떻게 가요? 직선으로 가요. 줄을 매다른 거예요. 이게 현의 길이입니다. 그러면 호의 길이는 뭐냐면 호에 이렇게 둘레로 가는 거. 이게 호의 길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랭스는 현의 길이입니다. 자, 길이를 제가 재볼 건데요. 보세요. 이걸로 재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냐면 88.6이랍니다. 아니 86.6이랍니다. 제가 직선으로 쟀어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시작, 중심, 랭슨. 시작, 중심, 그러면 랭슨. 그려지는 거 맞죠? 자, 86.6 맞나요? 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현의 길이는 원의 지름보다 길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원의 지름보다 길 수가 없죠. 현의 길이가. 양 끝으로 매달았으니까 양 끝에서 직선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보다 길 수 없어요? 지름보다 길 수 없어요. 무조건 지름보다 짧아야 돼요. 자, 아까 우리가 이걸 그릴 때 얼마로 그렸냐면 반지름 50으로 그렸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mm입니다. 2번을 그릴 거예요. 하나는 101을 쓸 겁니다. 1mm 길게. 다른 하나는 100mm 쓸 겁니다. 자, 시작점,
중심점 101. 그랬더니 안 그려져요. 이렇게 안 그려져요. 101 들어갔는데 안 그려집니다.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점 중심점 100. 딱 반지름 그려지는, 딱 반만 그려지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아니, 세 가지 한번 해보시죠. 스타트 앤드 앵글입니다. 스타트, 시작점, 그 다음 끝점, 앵글 120도. 그러면 중심점은 캐드가 알아서 이렇게 찾아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또 보시죠. 스타트 앤드 다이렉션입니다.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이요. 이렇게 접선 방향입니다. 접선 방향으로 그리는 걸 말합니다. 접선 방향으로 그리는 것.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이게 이제 다이렉션.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마지막이네요. 스타트 앤드 라디어스. 시작 끝 반지름. 이거 우리 했었어요. 그죠? 시작 끝 반지름. 자, 얘를 할 때는 주의할 게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점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다시 보세요. 시작점, 끝점, 자, 반지름이 50. 시작점, 끝점, 반지름 50. 자, 맞나요? 그리는 방향이 달라졌죠? 첫 번째 점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첫 번째 클릭한 점을 통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중심선이죠? 그러니까 중심선으로 바꾸고, 라인 타입 스케일, 선종류 축척 0.2로 바꿨습니다. 서클, 이 가운데는 반지름 9mm. 그 다음 X라인 버티컬, 수직이죠. 옵셋 22mm. 이렇게. 그 다음 이 중심선을 위아래로 옵셋하면 되는데 5mm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mm니까 2.5, 2.5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지 말고 옵셋 5 나누기 2. 그러면 알아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원은 트림이 안 된다 원은 필렛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트림으로 이렇게 홀을 만들어주고 필렛 클릭해주면 금방 만들어진다고 설명드렸고요. 서클, 그 다음 반지름 19, 다시 서클, 반지름 65, 옵셋 11, 옵셋 3mm. 이 중심선을 잘라내야 되니까 전체 모양이네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이렇게 원이 그려지죠. 반지름 10이랍니다. 그리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X라인 버티컬 옵셋 10mm 서클 10mm 그려지나요? 두 번째 옵셋 10mm 이렇게요. 서클 10mm 되나요? 네, 이 방법이 훨씬 쉽겠죠. 그 다음 서클 TTR 작은 원에 접하고 여기 큰 원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30인 원. 자, 이 중에 트림을 두 번 합니다. 얘도 한 번 하고 얘도 한 번 하고. 어차피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접해야 되니까 필렛. 자, 한 번 클릭하고 두 번 클릭하고 그 다음 세 번 클릭하고. 손 정리 다 됐네요. 다시 서클
아이고. 서클, 반지름 10, 다시 서클, 다시 서클. 그 다음, 이제 중심선 없어도 되니까 지우고, 서클 TTR, 접하고, 30. 트림, 하나씩만 지우시면 돼요. 필렛, 다시 필렛. 서클 TTR, 접하고, 30. 트림, 그 다음 필렛, 다시 서클 TTR, 접하고, 30. 트림, 그 다음 필렛. 자, 반쪽 됐네요. 그 다음 하나 더. 옵셋 30, 옵셋 20, 서클, 반지름 40. 자, 역시 마찬가지로 끊어줘야 돼요, 조금. 그 다음, 여기는 반지름이 19예요. 이쪽은 반지름이 5입니다. 필렛, 반지름 19, 필렛, 반지름 5. 다시 볼까요? 옵셋 30, 옵셋 20, 서클, 반지름 40. 자, 조금 끊고 필렛, 반지름 19, 필렛, 반지름 5, 옵셋 30, 옵셋 20, 서클, 반지름 40. 조금 끊고 필렛, 반지름 19, 필렛, 반지름 5, 옵셋 30, 옵셋 20, 서클, 반지름 40. 조금 끊고 필렛, 반지름 19, 필렛, 반지름 5. 다 됐습니다.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그 다음에 이제 28도를 하나, 요쪽으로 28도 되는 걸 하나 그려야죠. 자,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90에서 28도 빼니까 62도네요.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요? X라인 앵글 62도. 그리고 트림으로 잘라내면 되겠죠. 요렇게는 중심선입니다. 서클, 반지름 33.6, 서클, 반지름 38.4, 서클, 반지름 6.4. 자, 옵셋 3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트림으로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옵셋 6.4. 이렇게요.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트림을 해줍니다. 필렛, 반지름 0, 멀티플.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끝났습니다. 그 다음 이 중심선이 아래로 옵셋합니다. 옵셋 45mm. 자, 여기 이제 원의 중심이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 옵셋 84. 이렇게 좌우로 하나씩. 여기에 반지름 10짜리 원이 좌우로 하나씩 있고, (45) 맞죠?
네. 그 다음 서클 반지름 5짜리도 하나씩 있고, 자 옵셋 10mm, 자 필렛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이 부분에 이렇게 올라가 있죠. 자 옵셋 3mm, 자 트림으로 각각 잘라내면 대략 이 정도, 모양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 옵셋 38 좌우로, 옵셋 4mm 이렇게요. 자 트림으로 조금 끌어내고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 맞추고, 필렛, 그 다음 필렛 반지름 2.4, 그러면 아랫부분 됐고, 자 그 다음 위로 올라가야죠. 이 중심선이 이 위로 올라갑니다. 106mm, 옵셋 106mm 이렇게요. 근데 이 선에서 다시 아래로 10mm 내려가야 됩니다. 옵셋 10mm 이렇게요. 옵셋 71mm, 네, 여기에 반지름 10mm, 그 다음 반지름 5mm, 자 필렛 반지름 0,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 생겼네요. 옵셋 10mm, 네, 매치 프로퍼틱스, 그 다음 필렛 이렇게네요. 여긴 나중에 트림하면 돼요. 자 트림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잘렸네요. 자, 대략 이 정도, 옵셋 3mm, 그 다음에 트림, 이렇게 자르면 되죠.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안 지워졌네. 이제 이거 지우면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3mm 옵셋해서 여기 가운데 트림으로 지우면 되죠.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중심선만 딱 남는 거죠. 그러면 이 안쪽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X라인 앵글 47도 이렇게 가운데다가 됩니다. 옵셋 10mm, 그러면 딱 접하는 선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필렛 반지름 0,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자 180도에서 47도를 빼니까 133도네요. X라인 앵글 133도 중심점에다가 옵셋 10mm, 필렛, 그러면 선 모양 정리됐고요. 자, 이만큼 선을 그려야 됩니다. 옵셋 45mm, 역시 매치 프로퍼틱스로 필렛 반지름 10mm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 이렇게 내려가는데 10도예요. X라인 앵글 190도. 네, 이렇게죠. 옵셋 10mm. 일단 필렛으로, 필렛 반지름 0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트림으로 이만큼 자르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X라인 앵글 마이너스 10도. 옵셋 10mm. 필렛 트림으로 그리고 잘라내면 모양 됐고요. 필렛 반지름 10mm로 여기 마저 마무리. 네. 옵셋 3mm. 네, 조금 더 빼고 트림 자, 여기도 이제 트림 해줘야 되겠네요. 트림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다 그려졌군요. 자, 한번 해보시죠.